안녕하세요. 써니의 동네 책방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지도로 보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도를 보면서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총력전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현대전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총력전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의 인구, 생활 양식이 이 전의 전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에 대해를 의미하는 게 이제 총력전이고, 현대전이라는 거는 현대 무기를 사용했다는 거, 그게 이제 현대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총 6,500만 명이 참전을 했고 8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전을 했고 또 8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말 그대로 이제 세계 전쟁이었던 거죠. 그럼 이 세계 전쟁,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누구랑 싸운 건지부터 볼게요. 1차 세계대전은 연합, 많이 들어보셨죠? 하고 동맹국 간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연합국엔 누가 있냐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얘랑 반응이 되게 느리네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세 명이 연합국이에요. 같은 편. 그리고 동맹국은 누가 있냐? 일단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옆에 있는 이 국가 플러스 여러 국가들. 물론 연합국에도 플러스 이제 알파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축이 된 국가들이 이제 이 영프라, 독일, 오스트리아, 그래서 연합국과 동맹국이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왜 싸우게 됐는지, 어떻게 발발하게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독일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동부 유럽 문제. 세 번째는 제국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8년까지 일어났다는 거는 거의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일어났게 됐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이유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독일 문제, 두 번째 동부 유럽 문제, 세 번째 제국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시대적 백그라운드가 제가 1914년부터 1918년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19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생산수단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생산량도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잖아요. 내가 팔던 거에서 하나를 생산한 가내수공으로 하나를 생산할 수 있었으면 이제 기계를 통해서 막 10개, 100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었으니까 생산량이 되게 극대화됐겠죠. 이거를 국내에서만 팔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밖으로 뻗쳐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팔고 거기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외부로 뻗쳐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로도 뻗쳐나가고 아시아로도 뻗쳐나가고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이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것들을 팔기 위해서 외부의 다른 국가들로 이제 뻗쳐나갔던 거. 그게 이제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국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눈을 돌려서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제국주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국주의의 선두주자가 누구냐? 이 아까 연합국에서 영국 하고 프랑스, 영국, 프랑스였어요. 여기에 또 누가 있냐? 독일. 이 3개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밖으로 뻗쳐나가게 된 거죠. 경쟁을 하면서 식민지 제국주의가 되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하나라도 더 식민지화 시키려고 이 세 국가가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경쟁 속에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제일 많았어요. 식민지가. 그리고 아까 독일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고 했죠. 근데 독일이 뛰어들고 보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너무 많이 식민지를 해놓은 거예요. 아, 얘네가 다 해먹었네? 그럼 나는 어디 가지? 약간 이런 식이 되니까 독일이 굉장히 불만 쌓이면서 얘네한테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일 얘도 팽창하고 싶은데 후발주자에서 나가려고 보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다 이미 식민지를 건설해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에서의 이제 불만이 커졌다. 이게 독일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방금까지 독일 문제에 대해서 봤어요. 그다음에 동부 유럽 문제라고 했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봤으니까 이제 동부 유럽 문제. 이 1차 세계대전에서의 직접적인 발단은 세르비아, 여기.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저격했어요. 저격해서 이제 총살을 한 거죠. 를 생각하실 때 아니 황태자를 죽인 일이니까 국가 간에 굉장히 큰 전쟁이 될 수는 있겠구나 싶은데 이게 뭐 세계 전쟁까지 갈 일인가 싶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랬거든요. 물론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문제긴 하지만 그럼 오스트리아랑 세르비아랑 둘이 싸우는 거지. 이게 막 영국이랑 프랑스랑 러시아 다 껴들고 독일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잖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캐캐묵은 오래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19세기에 영국이 이렇게 막 밑으로 막 아프리카, 막 아시아로 이렇게 뻗쳐나가고 막 프랑스, 독일 막 이렇게 얘네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발칸반도라고 하거든요. 이 발칸반도에서 이 발칸반도 자체가 원래 유럽의 하얗고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하얗고냐? 얘네가 지금 여기 유럽에 있잖아요. 밑에 아프리카로 진출을 하고 여기 아시아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발칸반도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있으면서 얘네를 통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핫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핫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발칸반도는 원래부터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1900년대 얘기잖아요. 이 발칸반도는 1300년대부터 오스만 제국이라는 제국이 여기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1300년대부터 이때까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세르비아가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이제 점령하에 있을 때 되게 독립하고 싶었던 것처럼 세르비아도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한테 이제 우리 힘을 합쳐서 다 독립하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1908년에 갑자기 여기 있던 오스트리아가 여기 있는 보스니아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08년에. 그러니까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우리 독립하고 싶어. 그래서 힘을 길러서 여러 나라, 옆에 나라들하고 이제 해서 독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오스트리아에서 와서 보스니아를 점령해버리네? 그러면 이게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화가 난 이제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이 사라예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라는 데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암살을 합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우리나라 황태자를 딴 나라 청년이 죽였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이거 한번 지우고 갈게요. 지금 다시 보면은 오스트리아랑 세르비아 있는데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여기서 사라예보에서 죽여서 오스트리아가 열받아서 전쟁 보고를 했다 그랬죠. 여기까지. 여기가 발칸반도고. 너무 크게 그렸나? 이해해주세요. 너무 크게 그렸어요. 근데 이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인데 러시아도 슬라브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슬라브족인 러시아한테 우리 같은 편으로 싸우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둘이 싸우는 건데 둘이 싸우죠. 전쟁인데 세르비아가 러시아한테 이제 같이 싸우자고 하니까 러시아가 끼어들었어요. 이제 판이 커졌죠. 러시아 강대국이잖아요. 그쵸? 러시아가 끼어들었어. 그럼 오스트리아 내 돈 가만히 있느냐? 오스트리아는 독일이랑 친했어요. 독일 같이 싸우자. 근데 독일은 누구랑 또 사이가 안 좋았죠? 아까 말했던 영국이랑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럼 영국이랑 프랑스는 어디 서겠어요? 얘네 편에 서겠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국,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국이 이제 붙은 게 2차 세계대전이다. 오스트리아는 이제 얘네 둘은 같은 게르만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세를 확장하고 싶었겠죠? 이걸 또 견제하는 영국, 프랑스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가 아까 연합국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동맹국이었죠. 근데 이름이 왜 동맹국이냐? 이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여기 이탈리아 세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 셋 중에
누구라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우린 셋이 다 같이 싸워줄 거야. 이게 동맹을 이제 맺은 거예요, 3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제 이쪽에 섰겠죠. 이제 동맹국이었다면 이 연합국도 이 독일을 견제하고자 하는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 협상이라고 얘네도 협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랑 이렇게 싸우는데 이탈리아는 이때 당시에 전투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막 적극적으로 껴들지 않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중립국으로 있다가 이제 연합국이 우세하니까 이제 연합국 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넓혀보면 이때 당시에 이게 14년부터 1918년까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강점기였고 이때 그럼 미국은 뭐 하고 있었냐? 미국은 이제 일단은 참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1915년에 이제 독일이 영국 영국 군함을 침몰을 시켰어요. 근데 이 배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100명 정도 타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국은 아시죠? 자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게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큰 국가란 말이에요. 100명이 죽었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된 거죠. 미국도 바로 이제 배 침몰했다고 바로 참전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 원래 중립국이었거든요. 일단 경고를 했죠, 독일한테. 얘네 그러지 마라. 근데 독일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열받으니까 참전을 한 거죠. 이제 미국, 이 슈퍼파워가 참전을 하니까. 근데 막 미국 있지, 러시아 있지, 뭐 영국, 프랑스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랑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먼저 항복 선언을 하고 이제 독일도 항복 선언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전 끝나고 1년 뒤에 이 연합국하고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베르사유 조약 들어보셨죠, 여러분?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어요. 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이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전쟁 배상금, 식민지 이런 거 다 뺏기고 독일 경제가 굉장히 황폐해지면서 이게 다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독일이 굉장히 뭐 이제 나치즘, 히틀러 이렇게 빠지는 또 원인이 되기도 했죠.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이라 조금 부족한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대용 안녕.